최근에 60대 여성분이 제 상담을 하러, 유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례 자체가 뭐 너무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노년에, 그러니까 자식분들 주도하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그러니까 자식분들 투자했다는 거는 본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명의를 다 쓰다 보니까 취득세 중간에 이런 부분,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이제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본인들 이제 뭐 돈을 가지고 있던 돈하고 자식들 가지고 있던 돈, 그다음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노후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돈을 합쳐가지고 이 부모님 명의, 최근에 오셨던 요 60대 여성분의 어머니의 명의로 투자를 몇 건을 했던 것이, 이 노년기에 우리 부모님께 노후 자금을 내가 자식으로서 보태드리면 좋은데 없으니까 내가 투자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 좀 했더니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걸 좀 몇 개 좀 사가지고 우리 나중에 엄마 나중에 노년기에 돈을 좀 이렇게 잘 좀 은퇴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는 지옥문을 스스로 열게 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천 쪽에 분양권, 그리고 또 인천 쪽에 5년차 이내에 신축에 2억을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 두 물건을 두 개를 1년 반 전에 매수를 했다. 한참 부동산이 막 오르고 이제 바닥으로 이제 완전 곤두박질 치기 바로 완전 고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끝물, 완전 최고점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면서 역전세 관련돼서 제가 영상도 막 올리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예전에 그 분양권도 피를 1억 얼마 주고 사셨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피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말씀드린 5년차 이내에 2억 갭 투자해서 그 신축 아파트를 2억 갭 투자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역전세가 났죠. 이 역전세도 지금 2억이 났다. 뭐 몇 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뭐 이렇게 본인들이 돈을 주고 또 빚도 내서 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전세를 끼고 신축을 좀 사두면 나중에 전세가가 좀 밀어 올려가지고 나중에 뭐 요건 또 2년 4년 있다가 되팔면 시세 차익도 생기고, 분양권 자체도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그래도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신축에 대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는 또 신축 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권 가격 플러스 플러스 또 나중에 또 시세 차익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또 되팔면 여기서 또 뭐 1억, 여기서 또 1, 2억 해가지고 몇 억 정도 생기면 요것을 뭐 본인도 투자를 했겠고, 그 자식들도 투자금이 있었겠죠. 부모님도 투자금이 있었고, 명의는 이제 부모님 명의로 했는데 해가지고 나중에 잘 이렇게 세금 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반반을 하든지 해서 요거는 어느 정도는 요거 부모님의 나중에 이제 노후 은퇴 자금, 요거 나중에 요 반틈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50%는 자기들 주세요라고 했는데, 잘 됐으면 저를 찾아오지 않았겠죠. 자식분들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억을 주고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샀고 또 2억 갭 투자를 해서 5년차 이내에 신축 아파트를 샀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만 좀 보고 제대로 봤더라면 인천에 1년 반 전에 지금 대규모 엄청나게 막 공급이 막 때려 붙는 이런 와중에서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주고 사고, 또 그런 또 5년차 이내 신축 아파트도 거의 전세 매매가 거의 둘 다 전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거의 이렇게 주고 샀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주변에 2년차 4년차에 뭐 계속적으로 2, 3, 4 앞으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사이트나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이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이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을 보고 샀다거나, 지금 계속적으로 인천이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거나, 요 가격이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든지 요거를 대비해서 요거를 살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뭐 서울의 외곽 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같은 가격 대비해서 여기가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보다 더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또 북부 쪽에 있는 요쪽을 오히려 더, 여기 인천보다는 오히려 더 뭐 이렇게 교통편이 더 좋은,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아파트로 더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비교 분석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고, 막상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전국 대세 상승장에다가 전국이 불장에다가 막 여기 사기만 하면 프리미엄 뭐 사기만 주고 사면 분양권이 오르고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요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너무 아쉽거든요. 유료 상담을 하러 오셨던 요 여성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여기 엄마 여기 돈을 이렇게 넣으면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오를 거야. 뭐 최소한 몇 천만 원 오르면 나중에 엄마는 이게 노후 자금 하면 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분양권이 내가 지금 주고 샀지만 여기는 앞으로 더더더 오를 위치야.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해가지고 전세 이렇게 맞추고 하든지, 나중에 또 여기는 뭐 나중에 또 입주할 시점에 또 피해 주고 또 다시 또 팔면, 아니면 해가지고 또 하면 돼. 이런 희망이로운 거죠. 이런,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인천 쪽에 그냥 공부를 뭐 유튜브라든지 책 조금 읽고 봐서 봤더니만 와 여기 지금 엄청나게 또 신축 아파트고 분양권 막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딱 갔을 때 특히 신축 아파트 가면 막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와 여기 봐 여기 뭐 빛깔 반짝하고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저기는 와 뭐 볼 것도 없는데 여기는 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안쪽에 막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와 여기 주변에 막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상권도 좋고 와 여기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이제 계속적으로 나는 시간에 투자했어 이렇게 스스로 아마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이 아닌가 자식분들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 전세는 지금 2억이 떨어진 상황에서 보니까 아니 2억을 어디서 나올 돈이 있냐 뭐 당연히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 퇴거 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최대한 대출이 나오는 상태에서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전세금을 내줘야 되겠죠. 이번에 2억 떨어졌으니까 본인은 2억을 낮춰두든지 아니면 나는 그 원래 있던 돈 전세금 받아서 본인은 나갈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최대한 받아서 자식분들도 어떻게 자기들이 뭐 대출을 내든지 알아서 자기들이 투자했으니까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금을 내주고 또 기존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가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반전세나 월세 세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월세금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대출 이자를 계속적으로 매달 갚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던지시든지 아니면 뭐 손해를 보고서라도 되파시든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좀 고민 좀 해보시고 지금 다시는 앞으로 자식 말만 듣고 명의를 빌려주신다거나 그냥 묻지마 투자하셔가지고 여기 뭐 내가 지금 가지고 계시던 노후 자금을 다 자식들한테 줘서 어차피 다 내 명의로 된 거죠. 두 개 다. 근데 내가 끌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제대로 부동산에서도 공부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자식 말만 믿고 자식들이 나의 노후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설마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도 갈등이 지금 가족 간의 투자를 같이 공동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잘 됐으면 뭐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지금 갈등이 막 지금 장난 아니게 막 전화해서 막 싸우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막 서로 이런 뭐 자녀와 부모 간의 또 싸움까지 갈등까지 모든 것이 지금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나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대출을 추가적으로 내서 이분 전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둘 중에 하나는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자식분들도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하지만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만 더 지역 분석했더라면 조금만 더 입주 물량이라든지 봤더라면 묻지마 투자 이런 매덕이 들어가는 투자가 겁나서라도 저 같으면 하지 못했을 건데 부동산은 우상향입니다. 시간에 투자하면 오릅니다. 라는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이 집안에 아마 이런 엄청난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마음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정말 무섭고 부동산 투자가 잘못되면 가족 간의 모든 것이 파탄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명의든 뭐 투자금이든 절대로 자식 간에 부모지간 간에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맙시다라는 마지막 말씀,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장창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사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